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5월 1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0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천당제약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건데 일단 분석하기 앞서서 우리 글로벌 시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다시 개방한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는 소식이 새벽 1시에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104달러까지 좀 내려왔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파키스탄 관리 측에서 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빠르면은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 1.6%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마감을 했고 새벽에 이제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파키스탄이 오늘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7시 이제 46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9시 45분에 이란이 미국의 최신 제안서를 파키스탄 중재자들 통해서 전달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101달러까지 내려왔고 아까까지만 해도 105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4달러 다시 또 이제 급락하고 있죠. 유가가 101달러로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보시면은 간밤에 거의 1%가량 급등이 나와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스닥 선물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요대로만 유지를 해주면은 월요일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 될 것이다, 불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만 잘 되면은 이제 그죠? 종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제 이런 뉴스에 대한 소식들이죠. 제가 발빠르게 여러분께 여기 제 주식 나누는 방 텔레그램 방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방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둘 거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또 나스닥 선물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관점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 제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별로 제가 또 차트에 대한 이런 관점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삼천당 제약은 오늘 제가 천천히 오늘까지 나왔던 재료들 있죠.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차트적인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꼼꼼하게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시청 전에 우리 구독과 그리고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면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는 따봉 버튼 있죠?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소식들 한번 쭉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금감원 출신 사회이사 영입을 했죠. 그럼으로써 앞으로의 공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좀 투명하게 강화하겠다는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소송 그리고 또 이제 삼천당 제약이 합의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글로벌 진행 분쟁 중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은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 자, 2014년도에부터 이제 한국 소송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2월에 대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여기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에 대한 특허 분쟁은 2월 12일 날 합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됐는데 다음 달 3월에 미국에 다시 또 법원에 또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삼천당자 기준 발표는 회사가 받은 걸 이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이 내는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사와의 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판매 권리를 확보하는 합의는 이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리 제네론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가 이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리 제네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만 속지주의라는 게 그 나라에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지금 합의를 이뤄낸 거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죠? 아시아 측에서는 아직은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리 제네론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소송을 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속지주의는 제약업계에서 시장별로 특히 특허 합의는 시장별로 쪼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 제네론이 소송한 이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어봤는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수익원이 있고 그리고 합의를 빠르게 해서 방어하는 게 이제 리 제네론의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좀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제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는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삼천당 지역에 진입을 최대한 늦추거나, 이 말인즉슨 이제 리 제네럴이 이런 요충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그죠? 직접 개입, 그죠? 직접 진입을 해서 시장을 먹는다거나, 또는 삼천당 지역으로부터 유리한 조건, 그죠? 로열티를 말한 겁니다. 로열티, 판매 수익의 몇 퍼센트 떼달라, 뭐 요거 말한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 수익을 받거나, 아마 요런 전략적인 취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달 제약의 방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방비로 대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보호 명령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료 범위 제한. 그래서 이 리 제네론의 핵심 관계자들 외에 빼고 이제 그 담당 소송 변호사들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핵심 비밀은 좀 이제 제외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의 전략적 방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죠. 전 세계 판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 제네론 역시 법적 공방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로열티 수익을, 그죠?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이 실익이 클 경우에는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천대 제약의 지금 방어 전략. 자, 이거죠. IR 전략. 요거 제가 이제 정말 중요 표시해 놨는데, 지금 주주를 위한 핵심 소통이 굉장히 좀 부재가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심합니다. 잘 안 되고 있죠. 미국 소송 절차는 소송의 통상적인 과정이고, 우리는 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식의 이 구체적인 IR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회사 측이 공식 사이트 있죠? 공식 사이트에다가 이거를 좀 이제 명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요. 지금 주가가 120만 원에서 내려갔던 거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거 돼야 됩니다. 요게. 근데 요게 지금 부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죠. 개최했는데 요게 뭐 실망감만 남긴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만 공개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지금 삼천당 제약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데이터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비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특급 비밀, 그죠? 내부 특급 비밀일 수 있는데, 이 내부 특급 비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그죠? 얼마나 흡수율이 좋느냐, 이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배합이라든지 어떤 배합을 거쳤다든지, 그죠? 뭐 몇 대 몇으로 뭐 배합을 했다든지,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데이터에 대한 전략만큼은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좀 부재였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이유죠. 왜 감췄느냐? 일단 경쟁사로부터의 기술적 보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허는 공개되는 순간 경쟁사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심하죠. 그죠? 정말 심합니다. 이게 암투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가 특허 방어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FDA 승인 등 제품 출시가 임박한 시점까지, 여기까지 임박 시점까지 정보를 최대한 비공개로 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사례로 비공개 전략 덕분에 뭐 주요 국가에서 특허 비공개 판결을 비침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에스페스 특허, 그죠? 에스페스 특허와 PCT 이 특허에 대해서 삼천당 제약 범위 명의로 빨리 바꿔야 되는 공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2주 전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이 행정적 절차가 아직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 특허 명의 이전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IR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왜냐? 주가가 120만 원에서 140만 원대로, 그죠? 반토막 넘게 지금 작살이 났기 때문에 이건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직접 또는 이런 디테일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삼천당 제약을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릴 때 제가 뭐 무조건 좋게 말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게 말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그죠? 중립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이 팩트를 근거해서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과학적 증명, 인체 데이터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FDA 미팅, 사전 미팅에 대한 이런 진행 사항도 이것도 공개를 해주면은 다시 주가, 그죠? 주가 40만 원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오늘 많이 말하죠. 예,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예. 왜냐면 지금 2주 전부터 이거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나가지고 좀 답답은 합니다. 예, 답답한데 어쨌든 한다고는 했으니까, 그죠? 한다고는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이게 가장 저는 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법원 뭐 소송이라든지 이건 이미 재료가 나왔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이 데이터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흡수율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 안 된 게 더 악재로 받아들인 거지 소송에 대한 악재는 크게 삼천당 지역에는 어, 작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거 에스페스 특허, 그죠? 에스페스 특허 이거 서밋바이오테크 허장산 대표에서 명의에서 삼천당 제약으로 명의 바꾸는 거 요것만 나와주면은 아마 장중에 10에서 20% 또는 뭐 상한가 캔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이건 했고 자, 이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 FDA 심사관이 정책적 예외가 없는 한 삼천당 제약 에스페스 제네릭 트랙은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동안 그 FDA 승인을 진행하는 회사 중에 그 전 심사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저는 머리털 나고 그 주식하면서 제가 주식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어, 약간 악의 아닌 악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 지금 HLB도 여러분들 지금 HLB 대표적인 HLB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죠? HLB도 그렇고 그 전에 유한양행도 있었거든요. 유한양도 있었고 그리고 네이처셀도 있었고 그죠? 등등등 우리가 아는 이런 회사들. 자, 이 회사들이 다 FDA 진행을 다 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단 한 번도 전 심사관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사전 미팅을 하자고 해서 사전 미팅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에스패스에 대한 제네릭 트랙이 인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사전 미팅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서로 알아가는 그죠? 그런 알아가는 그런 부분인 거지. 뭐 트랙까지 인정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전 심사관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좀 뭔가 어그로성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이제 알고 있어요. 제네릭 트랙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삼천당 제약의 어떤 전략을 갖고 올 것인가.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히든 핵심인데 FDA와의 사전 미팅에서 제네릭은 안 되지만 임상 데이터 한 개만 추가하면은 그죠? 505 B2로 빠르게 해주겠다는 식의 절충안을 그죠? 절충안을 끌어내는 것이 실제 목표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 원래 규정상 이 스낵 10%에 이 정도는 이제 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갇히지 않고 규정국에 갇히지 않고 제네릭의 근본 정신인 바로 생물학적 동등성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랑 같이 연결이 돼서 이번 사전 미팅 때 이런 식으로 좀 절충안을 끌어내지 않을까 또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생물학적 동등성 요게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됐다면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됐을 텐데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 그죠?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어, 스텔스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에스페스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4월 13일 그죠? 4월 13일 날 가장 베스트 옵션은
어, 법적 그죠? 특허명예를 3,000당 제약 이전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왔죠. 한 일주일 뒤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3,000당 제약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 쭉 내려보시면은 요거죠. 자, 오럴 인슐린. 자, 오럴 인슐린. 지금 이제 인슐린 치료제가 주사제로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먹는 태블릿 알약으로 바꿔서 만들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벌써 임상에 들어가서 임상에 들어갔고 독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뇨병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요게 이제 만약 개발이 되면은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도 어디에서도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독자 플랫폼인 에스패스 기술 적용해서 알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마글루타이드 미국에 이제 팔려고 하는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 그죠?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해서 에스패스 기술이 접목돼서 이제 만드는 건데 요거를 인슐린에도 접목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무조건 성공한다. 그건 아니죠. 모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뭐 삼바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수많은 제약 회사들이 극악의 확률, 여러분들 극악의 확률로 임상을 통과해서 1상, 2상, 3상까지 가서 그 다음에 제품 출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임상 1상 통과하는 것도 극악의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뭘 먹고 주가가 성장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주가 막 일주일에 막 500% 가고 막 1000%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왜 가느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임상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냥 가는 거죠. 그죠? 단순히 임상을 통과했다고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까 뭐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적자. 그죠? 4년 연속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임상만 통과했다면은 주가는 300%, 500%, 1000%, 2000%, 4000%까지. 옛날에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신풍제약은 그때 그 코로나 관련해서 4000% 넘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신풍제약이 뭐 그때 당시에 뭐 매출이 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대감, 그죠? 오로지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뭘 먹고 자란다? 꿈을 먹고 자랍니다. 꿈을. 그래서 오럴 인슐린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럴 인슐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기대치를 채워주느냐 또는 기대감 이상으로 더 채워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꿈을 먹고 주가는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령을 했고요. 실제로 수령했고 그리고 이번에 마일스톤 1,500억짜리 계약 규모가 이제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일스톤을 준 회사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1,500억은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 우리가 요즘 막 1조, 10조, 100조 이런 조 단위 돈을 들어가지고 야 1조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여러분들. 1조 그죠? 1,500억도 엄청난 돈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 돈을 지금 3,000당 제약이 뭘 수령받았다. 마일스톤으로 그죠? 마일스톤으로 지금 수령받았습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업적을 달성할 때마다 단계별로 지급되는 시스템이죠. 그죠? 마일스톤 1,500을 이제 받았고 이 비공개 이름의 회사가 진짜 뭐 돈이 썩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체를 확인하고 다 확인했을 겁니다. 일단은 공장 실사 무조건 확인했을 거고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 눈으로 받고 그리고 지네들이 갖고 가서 직접 임상 테스트도 여러분들 다 해봤을 거예요. 미쳤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당신들 데이터 보니까 흡수율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 계약합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1,500원 돈을 쓰고 남을 정도로 그죠? 남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일스톤을 지급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뭐 동등성 이런 거는 그 회사가 이미 저는 확인을 했다고 봐요. 확인했는데 지금 이거를 공개하기가 지금 꺼려지는 부분이 어쨌든 경쟁사로부터의 그런 전략적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젠프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병원에 이미 처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모코가 취득해가지고 현재 판매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의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 파트너사와의 계약금 1,000만 유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오는 7월 3일 이전까지 본계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은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새롭게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삼천당제약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지금 주가가 오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R, 그죠? IR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주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허 명의. 그죠? 이 특허 명의가 일단은 5월 달 안에는 될 거로 봅니다. 그죠? 5월 달 안에 될 거로 보고 있고, 5월 달 안에 이 특허 명의가 이전되게 되면, 확정 이전되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대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대차 거래도 볼게요. 대차 거래. 자, 대차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제 요 고점 부분이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조 단위의 그 잔고금이 터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조 2천억에 대한 잔고 금액이 지금은 4,600억. 그죠? 여기서 1조 2천억. 그죠? 1조 2천억에 대한 대차 금액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다? 현재는 4,600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공매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공매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말해도, 누가 이 데이터를 봐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지금 팩트로 보면은 팩트 근거 데이터만 보면은 공매도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 4월 달에 대차 거래 증감, 이 주식 수를 보시면은 뭐 큰 변화 없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큰 변화 없어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은 최근에 요 증감만 보시면은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죠? 주식 이그 대차 거래 잔고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것만 보면은,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차 거래에 대한 주식 수가 지금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다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증감되고 대차 거래 금액도 만약에 늘어난다. 그죠? 늘어난다 치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지금은 1조 2천억 원의 이 공매도 잔고 금액에서 대차 거래 금액에서 많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건 이제 이건 진행형이 아니고 그 완료형이죠. 그죠? 완료가 된 거고. 그죠? 공매도 승리로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진행형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주가가 120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대로 급락했단 말입니다. 그죠? 급락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냐면 지금 그죠? 외인들의 지금 물량이 얼마 있냐면 한 63만 주. 63만 주 있습니다. 63만 주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보시면은 금투가 지금 72만 주 들고 있어요. 2만 주. 그리고 기타 법인이 한 4만 5천 주. 4만 5천 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 법인은 뭐 그냥 단타 친다고 치고 기관과 외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외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좀 팔고는 있긴 한데, 아까 80만 주에서 63만 주니까 한 17만 주 정도 일단 매도세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관 쪽에서는 지금 거의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면은, 만약에 쫄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좀 불안해서 정리 좀 하려면은 일단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올 것인가? 주가 오르려면 그냥 올리진 않죠. 그죠? 얘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감원에서 공시를 내야 돼요. 왜 올랐는지.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재료가 어떤 재료가 준비가 될 것인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일단 첫 번째로 특허 명의 이전, 그죠? 특허 명의 이전에 대한 소식, 그 두 번째로 뭐 소통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IR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전 미팅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뉴스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아까 리제네론과의 뭐 2차 합의 진행,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하려면은 무조건 뭐가 나야 돼요. 양봉 캔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얘들은 죽습니다. 근데 그냥 이 주식이 그냥 꼬꾸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지금 말고 나중에 좀 올려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날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뭐 한 얼마야? 한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그죠? 요 부분까지 주가 횡보를 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얘네들 마음이었들. 외인과 기관, 이 그 주포의 마음인데 지금은 올리기 좀 껄끄럽다. 왜냐?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던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계속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횡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그냥 던지는 물량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수 없어 이러고 그냥 똥 밟았다고 던지는 물량 이걸 받고 나중에 횡보를 통해서 주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더 벗겨내는 거예요. 그죠?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횡보 파동이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횡보 뒤에 나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올린다. 또는 재료를 빨리 터트려서 빨리 올린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바로 올린다 치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캔들로 봤을 때 워낙 거세기 때문에 좀 올려도 단기적인 상승밖에 나오지 않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횡보 25만 원, 요 25만 원 부근에서 25만 원 부근에서 한 50만 원까지 되겠네요. 이 부분 25에서 뭐 50만 사이. 요 사이까지 요 사이까지에서 횡보를 시켜주고 이렇게 올리는 파동.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점들. 그래서 3천당 제약은 어쨌든 한 주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외봉으로 끝나지 않다. 왜냐? 메이저 이 주포들의 물량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방은 있다. 한 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 방 올릴 때 이제 구름대, 요 구름대를 만약에 뚫어주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제가 항상 이 주식 나눔 방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제가 여기 그 종목 분석은 여기 채널에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매일같이 이렇게 또 실시간 단타 방송을 제가 또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지금 실시간 단타 또 인증을 해보자면은 자 4월달 실시간 단타 성적을 제가 공개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자, 4월 1일 스피어 종목이죠. 4월 1일 스피어 종목부터 시작해서 나우로보틱스, LNF, 솔리드 쭉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 종목 제가 공유를 시켜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17일부터 후성부터는 4월 29일 세아 메카닉스까지 지금 10일 연속 익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31종목 단타 종목 제가 말씀드렸고 26종목 익절, 5종목 손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9일 4월 달 마지막 단타 방송으로 이렇게 세아 메카닉스 완료를 하면서 10일 연속 익절에 완료 중에 있고요. 5월 달에도 바로 또 실시간 단타 방송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종가 베팅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15일 날 대한전선 종목을 제가 종가 베팅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 당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크게 뻗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4월 21일 종가 베팅 승부주 제가 채널 멤버십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렸고 대우건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2차 눌림목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4월 21일 이후에 주가가 5일 만에 21%까지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4월 20일 종가 베팅 승부주 HD 현대 중업도 제가 관점 공개해드렸고 2차 눌림목 라인 61만 3천원 라인을
정확하게 거기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반등해 주면서 지지해 주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승부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29일까지 단기 승부주 시초가 종목을 또 말씀드려 드렸죠. 이런 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 게시판에 멤버십 정보로 다 말씀드려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 승부주 4월 2일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현대코퍼레이션, 롯데케미칼, HM넥스, 조이시티, TK케미칼,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선시스템, ST팜, 인벤테라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드렸고, 이렇게 종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인증은 제가 100% 투명하게 되어 있는 채널 게시판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요. 우리 주식 나눔은 익절이든 손절이든 상관없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상에 채널 들어가 보시면요,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시그니처 멤버와 블랙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마다 이렇게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4가지 정도 존재하는데, 스윙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블랙 멤버십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고 장기적인 메이저 수급주를 통해서 제가 분별해서 스페셜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스윙에서 중장기 포지션 멀리 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 이후로 분할 관점으로 공유제가 드리고요.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다음날 또는 단기로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실시간 단타 방송은 당일날 빠르게 현금 흐름을 회전시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초가 단기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스윙 포지션 두 마리 토끼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말로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키움증권에서 또 이제 12위 했습니다. 12위 했고 상위 1%로 마감을 했고요. 한 달 수익률 428%, 종목은 80개 정도 매매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스타일이 이제 장중 단타 매매와 그리고 종가 베팅 매매를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또 상따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전 투자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아까 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 선물 100달러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란이 그 합의안, 그죠? 이란이 합의안을 좀 빠르게 제출하면서 아마 그렇게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들 있으면 제가 발빠르게 이 방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내용들 제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중립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좋은 소식 또는 새로운 뉴스 있으면은 제가 바로 방송을 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